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겹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모르고 예를 들면 공대를 나온 사람과 경영대를 나온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 뭐 회사든 또는 뭐 프로젝트든 일을 할 때 나는 상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모른다고 하면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아니 이거는 경영대를 나오지 않았어도 뭐 현대사회를 사는 신문을 보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 왜 이걸 모른다고 할까? 저 거짓말 아닐까? 오해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회사에서 그런 일들이 많은데요. 근데 여기서 간과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상식이라는 말 뜻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하다 보니까 현대에는 그런 것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중요한 것이 사람마다 상식의 폭이 다르다. 나에게는 상식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상식이 아닐 수도 있다. 또는 다른 사람에게는 상식이지만 나는 모를 수 있는 영역이 있다. 내가 모르는 그런 상식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전문가라서 활동을 하려고 할 때 정말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첫 번째 부분은 다른 분야에 대한 상식과 포용력인 것 같습니다. 도요타 자동차 회사, 가장 좋은 자동차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 T자형 인재라고 있습니다. 도요타가 영어로 토요타, T로 시작하니까 그런 뜻도 있는데요. 그 알파벳 모양을 보면 또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T에서 그 아랫막대기는 한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을 뜻하고요. 수평 막대기는 다른 분야에 대한 상식과 포용력입니다. 그래서 도요타에서 바라는 인재상 또는 도요타에서 진정 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T자형 인재라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 분야만 알아서는 안 되고 다른 분야들까지 상식과 포용력이라고 하면 자기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두는 거죠. 자기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폄하하거나 오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런 자세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모를 수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이제 받아들이려는 그런 자세를 뜻하는데요. 현대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시대에는 한 사람이 예술가도 되고 의학자도 되고 엔지니어도 되고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다면 현대는 반대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의미 있는 일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이루어가는 게 현대사회잖아요. 그것이야말로 이제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그런 상식의 폭이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고 다른 분야에 대한 포용력, 상식들이 필요하다는 말이 되겠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조금 연관되는 거긴 한데요. 한마디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예를 들면 시험을 칠 때 하나씩 내렸었어요. 모두 다 아는 것들인데 잘못 실수로 하나씩 내렸었습니다. 그럼 점수가 빵점이 나오죠. 그리고 특히 이제 학력고사 할 때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항변할 수는 있겠죠. 나는 정말로 모두 다 알고 100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실력이 있는데 실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항변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나오는 시험 점수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사실은. 남들이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인정은 못 받는 거죠. 전문가도 마찬가지 같아요. 전문가도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요, 혼자서 일하던 시대에는 상관이 없었지만 현대사회와 같이 복잡한 이런 사회에서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신의 지식을 제대로 전달해서 이루어 가야 되거든요.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회니까요. 그래서 현대에는 그 전문가의 실력이라고 하면 간단한 수식으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의 실력은 전문 지식 곱하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죠. 그래서 만약에 세계 수준의 전문가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빵점이면, 그러니까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에게 이해를 못 시키면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실력은 빵점인 거죠. 절대로 세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안연구소가 A로 시작되기도 하니까 A형 인재라는 거를 만들어 봤습니다. T자형 인재는 그 자체로는 굉장히 좋은데요. 그 개인 중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과 다른 분야에 대한 상식의 폭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에 국한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혼자서 일할 수 없는 사회니까 그런 T자형 인재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A를 보시면 A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 인자의 가교 역할을 하는 막대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도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A가 삼각형이니까 그 세 가지 요소, 그러니까 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또 다른 분야에 대한 그 상식과 포용력,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 셋이 있는 인재가 현대사회에서 정말로 필요한 인재이자 전문가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학교 다닐 동안은 MBA니까 영화 볼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요. 한국 돌아와서 이제 처음 봤던 영화가 웰컴 투 동막거리라는 영화입니다. 저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고 800만 명이나 봤다고 하니까 호기심이 일어서 봤죠. 근데 그보다 더 많이 본 영화들도 많이 눈에 띄던데 저는 좀 무서운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좀 유쾌한 제목으로 골라서 하나를 봤습니다. 근데 800만 명이나 봤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그런 내용 아닙니까? 공산군, 국군, 미군 패잔병들이 동막골이라는 산골 마을에 모여서 우여곡절 끝에 친구가 됐는데 미군이 이 마을을 기습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거기에 맞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줄거리만 이렇게 놓고 보면 처음에는 약간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방공교육을 열심히 받았던 세대이기도 해서 국군이 미국 공산군과 손을 잡고 미군과 싸운다는 줄거리가 약간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800만 명이